자,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에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면접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 시연은 지난번 영상을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제가 면접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보다는 더 좋은 많은 다른 선생님 유튜버분들이 계십니다. 참교사 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면접 준비부터 되게 상세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연 쪽은 영잘남님이라는 유튜버분께서 굉장히 잘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제 영상은 조금 참조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심적인 부담감이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은 점수가 조금 적게 깎이긴 했습니다. 적게 깎이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편차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막 크게 점수가 차이 나봤자 뭐 10점? 15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2, 30점 가량 차이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면접이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 심정으로 제 말은 조금 정말 참고용으로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면접 준비 쪽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면접 준비는 교재부터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선배들의 말을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을 사고 뭐 하기 전부터 이미 그 전에 정말 거의 점수가 안 깎이셨던 선배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안 와닿았었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3월 2일쯤에 이제 수능 만점자가 와가지고 야 이렇게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해도 그냥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때 당시 조언을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조금 몰랐었거든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연습을 해보다 보니까 그때 선배가 했던 조언이 확 머리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조언을 제가 해드릴 건데요. 뭐냐면은 기출문제든 어떤 거든 면접은 다 기본 틀이 똑같아요. 면접 답변을 할 때 기본 틀이 이미 존재해요. 근데 이게 모두가 똑같지는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만들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막 갑자기 희한한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기출문제를 찾아보셔야겠죠. 근데 기출문제는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오지 않아요. 평가원 측에서 구상형 문제를 제출을 하더라도 이 면접 문제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도 수험생이 가져갈 수 없게 해요. 그냥 다 제출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합격자의 합격 수기나 아니면은 복귀 글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글을 언제 다 일일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올렸던 거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존한 거라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분은 교육학 강사분들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강사분들이 지금쯤에 이미 인강 신청을 받으시거나 무료로 인강, 그러니까 뭐 직강이든 인강이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태련 강사님께서 무료로 이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올리신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조를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윤승현 강사님의 교재를 구매를 했었고요. 또 과사에서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줬어요. 뭐 신태식 강사님도 있었고, 뭐 박성현 강사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윤승현 강사님이랑 전태령 강사님께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윤승현나 그분은 조금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조금 두껍게 준비를 해주셨고 전태령 강사님은 엄청나게 요약해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대강대강 훑어보면서 처음에 틀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막 뽑아가지고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첫 번째, 교재를 구매를 하셔서 여기에 나온 이제 기출문제들을 정말 암기하듯이 전공 과목 공부를 하듯이 밑줄 치고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감이 오거든요. 어떤 도는 시책 위주로 물어볼 때도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는 학교폭력법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요. 근데 강원도는 아니고 다른 도였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책보다는 조금 다른 거를 많이 물어봐가지고 저도 이쪽으로 물어보는구나 감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는 교재부터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교재를 구매하든지 간에 자기가 공부만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시책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임고 2차 준비해야 되나? 뭐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을 꼭 준비를 하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시책이 뭐고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지금 몰라서 검색하고 왔거든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청으로 예시를 들면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정책 자료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료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2017년 교육 자료가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렇게 PDF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행복이랑 참여 두 가지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때도 행복 교육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 시책을 역시 암기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도 무조건 답변을 할 때 이 시책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면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책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면은 이거 완전히 그 한 문제는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시책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강원도를 제외한 도들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조금 중요시 여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책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벌써 암기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면접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시책. 양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별도로 수업 시험 관련해서 교과서도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사실 뭐 영상을 찍어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암기하고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씀드릴 거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예요, 공부. 무조건 암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고서 바로 한 2주일인가 3주일 동안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암기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연습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지고 말하고 나서 되게 자괴감이 막 몰려오고 내가 뭔 소리를 짓거린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공부부터 하시고 그 내용을 암기를 하시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면 하루, 짧으면 진짜 하루, 길면은 일주일 동안 내용을 분석을 하셔서 머릿속에 조금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 보셔야 돼요.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으시냐? 정말 실전처럼 내가 구상형 문제를 기출문제 중에서 랜덤을 하나를 뽑아놔요. 그 다음에 15분 동안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증문 즉답 같은 경우에는 도마다 뭐 개수가 다르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조금 개수가 많은 편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아무거나 출력을 해서 뒤집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 답변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진짜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으로 찍어보고 그 영상을 보고 자신이 고쳐야 될 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들으면은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답변에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사이클을 돌리면은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랜덤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영상으로 찍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거를 혼자 해도 물론 상관은 없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프린트하고 랜덤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공부하고 뭐가 나올까 예측하고 이 과정을 혼자 다 하긴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든 아니면 오프라인 스터디든 모집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자기 거 말고 남의 거를 신경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맞는 스터디원 분들 한 3-4분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내용이랑 내용 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기만의 그 특유의 틀을 고안을 해내셔야 돼요. 먼저 뭐 저 같은 경우에 기억이 나는 거는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첫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공감 형성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제 동행 같은 거 프로그램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였지? 자존감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틀을 조금
계속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방법이 사실 그게 다였어요. 예를 들면은 학생 두 명이 뭐 싸워가지고 뭐 난리법석을 쳤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도 첫 번째로 학생 두 명에게 싸운 이유를 묻고 공감을 형성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뭐 나랑 같이 교사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둘을 화해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적인 면보다는 저도 사실 이거는 자신이 없거든요. 내용 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용 외적인 거에서 먼저 내 태도가 되게 긴장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면접을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긴장을 특이 정말 안 하시고 면접 스타일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그게 재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별개로 치도록 할게요. 그럼 뭐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가? 먼저 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편하면서도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마를 입으셨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수업 시간은 어쨌든 서 있으니까 다리를 조금 벌리고 있어도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근데 면접은 이제 앉아서 보잖아요. 근데 그 책걸상이 발언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림막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강원도는 없어요. 그래서 제 다리가 온전히 다 보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다리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리를 모으고서 가지런히 두시고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아니면 책상에 올려놓으시고 답변을 하시고요. 어깨는 조금 피시고 그 다음에 고개도 너무 치켜들지 않고 적당히 유지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 상태가 처음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선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보통 구상형 답안이든 증문 즉답형 답안이든 뭐 3가지 이상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3가지를 이야기할 때 심사위원 5분이 있으면은 이제 왼쪽 끝에 계신 분은 1번으로 치고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을 5번이라고 쳤을 때 첫째를 얘기하는 와중에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에 풀진 못하더라도 1번 보고 한 문장, 3번 보고 한 문장, 5번 보고 한 문장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제 갔을 때 계속해서 한 분만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분만 보게 되냐면은 그 심사위원 5분이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마 다른 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한 분은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막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약간 자신감을 조금 북돋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굉장히 무관심하세요. 엄청 뭐라고 하는지 그냥 들었다 안 들었다 그냥 딴짓 하시고요. 한 분은 아예 대놓고 막 하품을 하세요. 막 기지개 피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표정이 정말 안 좋아요. 진짜 뭐 얘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약간 째려보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그냥 무난하게 역할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만 쳐다보게 되냐면 이 첫 번째 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분만 계속해서 쳐다보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크게 감정 요소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느낌상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 다음에 그분마저 내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갸우뚱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완전 멘붕이 돼요. 그래서 뭐지 내가 틀렸나 잘못 말했나 이러다 보면 말이 꼬이고 그럼 시간이 지연되고 내가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거를 말을 못하게 돼서 감점을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네를 쳐다볼 거다. 나는 자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선을 1번, 3번, 5번, 3번, 1번, 3번, 5번 이렇게 너무 부산스럽지 않은 속도로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문장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도 어쨌든 말을 조금 중언부언하고 버벅거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혼자 하다 보면은 이거를 잘 몰라요. 영상으로 찍어서 봤을 때도 그게 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상반신만 보게 되거나 아니면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게 깊게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터디 하시기 힘든 분이라면은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교수님이라도 아니면 자기 교생 나갔을 때 그 선생님한테라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원 분들이랑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말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지금 아니면 좀 고치기 힘들어요.
진짜 1월 2일에 합격 발표가 났을 때부터 만약 처음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은 그날 이 자기의 외적인 거를 다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 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서는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접접 소리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끝까지 안 고쳐졌어요. 2, 3주 안에 쉽게 고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횟수는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리를 내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스터디언이 얘기를 해줘서 캐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영상을 보다가 제가 자막 준비하다 알았는데 그쵸? 실제로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는 것도 자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은 빈도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을 못 마주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마주치는 거는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빗대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스터디언이랑 같이 마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렌즈를 보는 거는 되게 쉬워요. 렌즈는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선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처음에 듣고 자기가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피드백을 듣고 나서 연습을 하는 것과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이 피드백을 듣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결론은 내용적으로도 준비를 하시고 내용 외적인 거,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이 몸짓, 행동을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빡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뭘 고쳐야 되는지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저처럼 이렇게 앞에 핸드폰을 갖다 두고서 면접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감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당당한 태도, 자신감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신감 중요해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라고서 다들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떤 태도에서 드러나는 건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적인 면에서는 우선 내가 동공지진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말이 끊기지 않고 당황한 티 내지 않는 거.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서 또 드러나냐면은 제가 시선을 얼마나 잘 바라보는가, 그 사람을 얼마나 빤히 쳐다보는가에서도 자신감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해가지고 보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조금 뚜렷하게 쳐다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와중에 한 템포 쉬고 넘어가면서 또 그 다음 사람을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을 쥐고 있을 때 보통 면접에서 뭐 하냐면은 첫째, 둘째 이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손 동작을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하면서 자신감 있게 하고, 그리고 시선을 쳐다보고 하는 것과 말하는 나의 목소리에서도 그 자신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원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이제 크게 키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평소보다는 조금 커야 돼요. 교실이 아마 학생들이 없으면 조금 무조건 울릴 거예요, 조금.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크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목소리가 허공에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연기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조금 키우시고 그 다음에 강약을 주셔야 돼요. 어떤 때냐? 자, 저는 이제 먼저 구상형 1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라고 얘기할 때 첫째에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템포 쉬시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첫째, 저라면은 이거를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성량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없다면은 말의 빠르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템포 쉬는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학생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쉬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꽤 내가 여유로워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집중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문제,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사의 관계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나 이거 들었는데 아는 문제야. 할 때의 제 태도와 전혀 몰랐을 때의 제 태도가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좋은 건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태도를 의식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면접 준비는 교재부터 구매를 하면서 시작을 하시고요. 시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책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암기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 연습은 먼저 공부를 하시고 영상을 찍고 피드백을 하시는 걸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내용도 기본적인 틀을 마련을 하시고 내용 외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5번째는 이 연장선에서 비언어적인 태도를 시선, 그 다음에 자기 몸동작, 그 다음에 말의 빠르기와 성량, 여기서 자신감이 드러나게끔 연습을 하셔라 라는 5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내용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면접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공통적으로 내서요.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보통 면접은 어떤 식이냐? 관계에 조금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연은 얘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면접은 얘가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학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학부모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아닌 교무행정사와 그 다음에 다른 교사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뭐 학생이 갑자기 싸웠어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갑자기 컴플레인, 민원을 건다. 아니면은 이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학생 A, 학생 B 둘 중에 뭐 이렇게 특징을 마련해 두고 누구를 줄 것인가 타당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은 교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제시해 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시책과 관련 지어서 학급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철학적으로 당신의 교육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사다, 교사가 됐다라는 심정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어떤 상황들이 오더라도, 내가 교사라면,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교사일까? 이런 거를 의식하시면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친구 같은 교사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 규칙과 원칙에 철저한 교사가 될지, 아니면 좀 융통성 있는 교사가 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롤모델들 있잖아요. 롤모델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최대한 면접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게 핸드폰을 찍다 보니까 초점이 나가가지고 보는데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편집 잘해서 아마 그대로긴 하겠지만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수업 시간 영상이 거기 아래 자막에 다 깔려있던 게 전부거든요. 어쨌든 한번 필요하시다면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좀 뭘 찍어야 될지 모르고 저는 막 브이로그나 이렇게 취미생활 찍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걸 조금 자주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영상을 그만 찍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